어렵게 우리 AMD 본사에서 지금 오늘 여쭤볼 주제는 라이젠 3950X에 대해서 3950X요? 예, 뭐 드릴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인드PC 한호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AMD CPU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꾸 어렵다고 하시네. 오늘 여쭤볼 주제는 라이젠 3950X에 대해서 3950X요? 예, 뭐 드릴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11월로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예, 끝입니다. 예. 스펙은 다 온라인에 나와 있잖아요. 다 아시죠? 예, 코어수 제일 많고 4.7기가까지 부스트 터지고. 예, 뭐. 근데 부스트가 여기 표시된 부스트 클럭만큼 터지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는데. 지금 바이오스로 이제 개선이 돼서 부스트가 터진다고 이제 기사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유저분들 실제 사용한 경험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집에서 3700X랑 3600을 쓰는데 뭐 클럭이 저는 원래도 좀 잘 터지긴 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 ABBA 그 이제 바이오스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됐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라이젠 3600 자 해당 제품이죠. 여기 있습니다. 자 라이젠 3600이 지금 현재 아주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인드PC 안에서 본체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50대가 나간다고 치면은 이제 예전에 라이젠 3600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9400F라는 제품이 이제 70%의 비율 그 파일을 차지했어요. 그렇다가 이제 라이젠 3세대가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이게 완벽하게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럼 3600의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는 지금 건가요?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아니, 이 모델 하나가요? 네, 그렇죠. 어마무지하네. 그럼 지금 9400은 얼마나 팔리나요? 지금 9400F는 오히려 전세가 역전돼 버렸죠. 그 이전하고. 네, 굉장히 이제 판매율이 저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분들께서도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컴퓨터의 지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으시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뭐 어디서 들은 거라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를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디서 들어보거나 조금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라이젠 3세대가 이렇게 잘 나왔다고. 그렇죠. 저도 이제 약간 체감이 되는 게 제 주변에 이제 컴퓨터 진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AMD 쪽에서 일을 하는데 AMD가 뭔지 몰랐던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얘기하면 니네 회사가 그 회사 아니냐? 그럼 그런 거 같아. 그러면은 그 니네 회사가 요즘 뭐 장난 아니라며? 그러면서 나도 컴퓨터 한 대 맞춰야 되는데 뭘 사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럼 이거 사.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게 꼭 좋은 건지 뭔지 막 알아보고 나 말고 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군말이 없어요. 바로바로 알았어. 너무 빨라졌어요, 다들. 근데 그게 브랜드를 이제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는 좀 믿음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만큼 좀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그 이전까지 말씀드렸다시피 70%에서 60%를 차지하던 9400F가 지금은 그 모델이 라이젠 3600으로 변경되었어요. 마인드PC는 대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또한 이제 라이젠 3세대를 판매를 이제 시작한 이제 7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지금 라이젠 3세대에 대한 인기 그 인기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제품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초기에는 분명히 많이 힘들었어요. 메인모드 바이오스 버전이 이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바이오스가 수정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서 상당히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도 계속 이제 바이오스 버전이나 이런 기술은 계속 개선이 되어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성장용 CPU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계속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사실은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꼭 바이오스 패치가 CPU의 모든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별로 이렇게 대단한 이슈가 없었는데 윈도우 10에서 이번에 5월쯤에 1903 또는 19H1이라고 이제 부르는 패치가 됐죠. 그때 이제 라이젠에 최적화된 스케줄러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패치를 통해서 사실은
3세대뿐만 아니고 1세대, 2세대도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그렇죠. CPU를 좀 효율적으로 작업을 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막 한 가지 일을 갖다 예를 들면은 코어 하나가 뭐 예를 들어 A팀, B팀, C팀으로 돼 있다고 하면 한 팀한테 한 일을 계속 몰아주고 그러니까 다른 일이 생기면 그때 다른 코어를 써야 되는데 그때는 막 이제 중구난방인 거죠. 이 팀한테 막 일을 시키다가 저 팀한테 일을 막 시키고 약간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윈도우가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주면서 개선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성능이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유저분들이나 뭐 매체 같은 데서 기사 나온 걸 보면은 굉장히 너무 좋아졌다. 이 패치만으로 이렇게 성능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스로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2020년까지 플랫폼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거의 필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어쨌든 간 다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번에 3세대 나오면서 7나노 공정도 적용이 됐지만 그 외에 PCI 4.0도 지원을 했고 뭔가 기존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 바이오스만으로는 지원을 100% 해줄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직 PCI 4.0 지원하는 게 뭐 SSD라던가 그래픽카드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라데온, 나비 계열들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 말고 또 다른 제품들이 나왔을 때 뭔가 더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드라이버라던가 바이오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심지어 이제 윈도우 쪽에서도 뭔가 조금 더 최적화된 뭐 드라이버라던가 뭐 아니면 이런 윈도우 패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들은 어느 정도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스가 지금 봤을 때는 제일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윈도우 패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모든 부품들이 다 성장인 건 맞습니다. 사실 뭐 예를 들면 지포스 그래픽 카드 뭐 이제 저희 회사 건 아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드라이버를 뭐 최신 버전으로 하면 성능이 올라간다고 발표된 적도 있었고 저희 그래픽 카드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발표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또 그거 말고도 뭔가 게임이 이제 특정 어떤 그래픽 카드나 특정 기술의 최적화를 통해서 게임 자체가 최적화가 잘 되면서 또 게임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성장을 하는 것이지 뭐 단순히 CPU의 바이오스만으로 꼭 올라간다라고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뭔가 되게 둘러친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도 지금 장착되어 있는 CPU가 라이젠 3600입니다. 네, 그냥 봐도 딱 느껴지더라고요. B450 왠지 에이수스 보드로 보이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이제 터프 프로 메인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라이젠 3세대에 대한 문의, 답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답변을 하다 보면은 인텔을 배척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배척을 하실 것까지 그냥 팩트로 좋은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역시 팩트는 역시 라이젠이다. 그렇죠. 네. 아니 여기 지금 뭐 점유율이 요즘 인기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인드 PC 그렇죠. 안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제품 판매율은 확실히 그 인기를 반영을 하다시피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라이젠 3600 마티스의 라인업의 막내 녀석이죠. 네, 현재 막내죠. 네, 현재까지는 막내죠. 그 추후에 어떤 CPU가 나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막내가 또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나올지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라이젠 3세대 완벽한 활용 방법 그런 게 있나요? 이 라이젠 3세대를 사용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참 좋은 제품인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보통 이제 처음에 PC를 맞추시면은 윈도우를 설치해야 되고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마인드 P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 업체시기 때문에 직접 윈도우랑 다 세팅을 해서 나가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윈도우랑 이런 걸 최적화를 해서 세팅을 해주시겠죠. 하지만 윈도우는 정품 구매 시에만 설치됩니다. 정품 구매 시에만 설치되니까 보통 그렇죠. 안 구매하시고 자가로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엔 바이오스는 최신으로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바이오스를 제외하면 일단 윈도우 처음 설치하시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윈도우를 처음 설치하실 때 UEFI 방식으로 설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USB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네, USB에서. 아니, USB에서도 이제 모드가 옛날에 방식인 레가시 모드가 있고 그리고 UEFI 모드라고 UP 모드라고 해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UP 모드로 설치를 하셔야 이제 일단 최신 기술들이나 이런 걸 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거 설치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칩셋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식 홈페이지 가서 최신 칩셋 드라이버를 반드시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성능이 안 나오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겪으시는 문제가 나는 최신 드라이버에 설치했어라고 하세요. 그래서 최신 드라이버에 설치하셨어요? 하고 드라이버를 딱 보면은 최신 드라이버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뭔가 이만큼 성능이 나올 줄 알고 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나와. 이게 그 약간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찜찜하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신 드라이버랑 그걸 다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저희가 UP 모드로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시고 최신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고 3세대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CPPC2라는 이제 기술이 이제 들어간 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죠. 어떤 거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성능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스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부스트를 올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는 한 30ms 정도 걸렸대요. 30ms 정도. 근데 지금은 해당 기술이 적용이 되면 뭐 1ms 정도면은 금방 부스트가 확 올라가는 거죠, 클럭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더 높은 클럭으로 빨리 동작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적화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PCI 4.0 같은 이제 최신 기술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이렇게 나비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가 이제 PCI 4.0을 지원하죠. 이런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PCI 4.0 지원하는 기가바이트 커세어 이제 PCI 4.0 SSD 같은 제품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정말 내가 최고의 성능을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세대 모델들이나 이전 NVMe 라인업들 그런 것도 다 호환이 가능하니까 그 제품을 써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이젠 3세대를 구매하시면 꼭 하셔야 되는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쾌한 답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꾸 명쾌한 답변을 하시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고객님들께 이렇게 답변을 해드려도 고객님들이 안 들으시는 이제 귀를 꼭 막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전문가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정말 제품이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뭐 기본적으로 쓰시던 대로 쓰셔도 뭐 제품의 성능은 아주 요만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다만 저는 이제 100% 혹은 105%, 101%로 해도 더 이제 많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사용하면서 그 1%의 성능도 놓치기 아까워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시스템을 저도 이제 인텔 제품만 이렇게 저도 사용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3950X 출시만 앞두고 지금 나머지 제품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그 유명한 드래곤볼을 모아놓으셨네. 그렇죠. 지금 조립까지 싹 다 해두고 CPU만 장착하면 지금 끝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3950X를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3950X에 대한 그 짜투리 정보라도 혹시 알려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저도 만져본 적이 없고요. 저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못 봤어요. 저 인터넷에 올라온 거 유출된 사진은 봤어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출시일이 밀렸기 때문에 저도 곧 만나보기를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원래 이제 9월 출시로 공식적으로 이제 공지가 되어 있다가 연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시점에서 사실 저도 안 써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공식 스펙이 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펙을 얘기해 드리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터보 부스트 클럭이 이제 꿈의 현실만한 그 4.7GHz 터보 부스트 클럭을 이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너무 빨리 써보고 싶고 16코어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바둑판이라고 하잖아요. CPU 이제 스레드 작업 많이 관리자 나오는 거. 이제 작업 관리자 켜가지고 이제 스레드가 이제 32개까지 지원이 되니까. 근데 사실 32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스레드리퍼에서 2950WX는 이미 64 스레드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집에서 이제 저희도 2950WX를 한 대를 쓰고 있는데 이제 동영상 편집용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좌우창을 딱 띄워놓으면 스레드가 너무 많아서 스레드가 한 개가 요만하게 표시돼요. 그렇죠. 네. 새끼손톱보다 더 작은. 그래서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왔다 가는 정도로 보이지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네모칸이라서 그게 또 세분화 나눠져 있어 몇 프로쯤 갖고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일단 개인 사용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코어를 쓰실 일은 크게 없으실 것 같고 전문적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코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원컴 방송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3950X가 나오면 꽤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3950X를 기다리시기 힘들거나 뭐 아니면 나는 꼭 그만큼의 코어가 아니더라도 원컴 방송만 잘 되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3900 모델로 가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CPU 점유율이 굉장히 좀 낮은 게임들이 있어요. 조금 고사양 게임이 아닌 게임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900X보다 조금 더 낮은 라이젠 CPU를 사용하시더라도 뭐 원컴 방송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이런 CPU 점유율이 낮은 게임 말씀하시는 뭐 거죠? 리그 오브 레전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배틀그라운드도 제가 원컴 방송을 가끔 이제 돌려보는데 뭐 그것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